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689명이 늘어서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 부족 문제도 현실화하면서 경기도 내 환자가 처음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임승관 공동단장 연결해서 병상 부족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추세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700명이 육박하는 확진자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장님께서는 현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11일 0시 기준이죠. 오늘 아침 이제 각 지자체나 정부가 발표하는 이제 숫자가 최대치였습니다. 즉 경기도의 229명도 경기도가 그동안 발생했던 환자 숫자의 최대치였던 거고요. 네. 그리고 수도권의 확진자도 한 512명 거의 최대치에 달했었던 거고요. 국내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673명이었는데 역시 지난 2, 3월에 대구 경북 유행 때를 제외하면 최대치입니다. 그만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지금 경기도는 병상 부족으로 인해서 확진자 6명이 전남 목포로 이송이 됐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전해졌는데요. 네. 경기도 지역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네. 일단은 오늘 저희가 이제 브리핑 때 전라남도 그리고 목포시의원에 좀 감사 인사를 전하는 메시지가 이제 많이 또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제 전라남도 측에서 이제 한 30명 정도의 확진자를 좀 도울 수 있겠다라는 고마운 연락이 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원거리잖아요. 네. 300km 이상 되는 거리인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송 자원 같은 부분들을 하루 종일 투입해야 되니까요. 이송 과정성의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마운 제안을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했던 것들은 이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수도권 그리고 전국화되어 있는 이런 위기를 여러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내려고 하는 어떤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하고 또 언론에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이제 불안을 이제 불안이 증폭되거나 이러기 바라진 않는데 또 몇몇 기사들은 또 네. 약간 다른 방향으로 쓰기도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경기도는 병상 부족 상황을 좀 비교적 있는 그대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단장님 다른 지방자치 현재 남아있는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수도권에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실질적으로 없다라는 말은 이미 국립중앙위원장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네. 며칠 전에. 그 사실입니다. 즉 최근에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그날 아침에 발생하는 자리만큼만 퇴원하거나 회복기 환자거나 사망하거나 해서 새로 발생하는 자리만큼만 나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는 지 며칠 됐습니다. 한 4월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은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전남 목포로 이송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죠. 전라남도 목포로 위중증 환자를 보낼 수 없죠. 거기는 이제 일반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들 중에서 이제 좀 먼저 그런 자리를 좀 먼 거리라도 병상을 빨리 받기 원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린 거고요. 예. 중환자 병상은 원거리로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중부권 정도까지는 대체로 지금 중환자 병상에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감염병 전담병원, 즉 공공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보고 대학병원들이 상급병원들이 중환자 진료를 일부 이렇게 분담하는 구조인데요. 네. 그럼 중환자 병상으로 못 가는 사람들은 어디 있겠냐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 사람들은 공공병원 일반 병원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든 상급병원으로 전원은 못 가더라도 그 안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어떻게든 치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하고는 진료 이제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진료의 어떤 이게 최상의 것이 중환자 진료냐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공중보건 위기,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자원이 부족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이 팬데믹의 원리이고요. 우리는 부족한 자원 속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고 그런 것들로 인한 사회적 불안들을 통제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전용 병원을 만들어서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촉구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비단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서도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진행자 선생님께서는 전용 병원이라는 게 어떤 병원일 것 같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그 기관에서 일하는, 어떤 의사, 간호사, 의료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이게 공공병원을 얘기하는 거라면, 시립병원들이라든지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미 90%, 95%는 다 동원돼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한다고 하면은요, 만약에 네. 민간 병원을 코로나19 병원으로 지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네. 대학병원의 대학병원의 일부 병동을 네. 지금 코로나19 전용 병상으로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대안도 나오는데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물론 그런 방법이 실현 가능하다면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서울에 13개의 상급 종합병원이 있거든요. 네.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는 병원들이죠. 1000병상, 1500병상 되는 큰 병원들이요. 근데 그런 병원들 중에 제비를 뽑든지 어떻게 해서 한 병원을 완전히 비우자.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아마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1000병상짜리 대학병원들이 있다면 네. 각자 100병상, 150병상 정도씩 내는 겁니다. 한 개, 두 개 층 정도를 비워서요. 네. 그런 방법들은 예를 들어서 아주 응급하지 않은 수술 같은 것들을 한두 달 뒤로 미룬다든지 네. 이런 방식으로 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방법이 모든 유럽 국가들이 하루에 거의 프랑스는 8만 명씩 나왔잖아요. 네. 모든 유럽 국가들이 미국이 다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고민하지 말고 네. 우리보다 훨씬 큰 파도를 겪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쉽게 방법을 찾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위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확진자 수가 네.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반 환자들도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경기 그게 지역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기 지역 확진자 중에 45%가 자택에서 대기 중이라고 하는 보도까지 있던데 지금 실제 현실은 어떻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럼 해결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네. 경기도에서는 이제 가정 대기자들을 의사, 간호사, 한의사들이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그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병원으로 먼저 배정돼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가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재가동하고 있는 건데요. 네. 많은 기자분들이 물어보세요. 그 프로그램을 왜 운영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네.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병원이 모자라기 때문인 것이죠. 병원이. 생활치료센터 같은 유사병원은 재정을 투입하고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의료기관은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확보해낸다는 것은 그 병원의 기능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활치료센터를 많이 늘려도 실제로 숨이 찬 환자들, 고열이 나는 환자들, 폐렴이 나는 환자들은 진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진짜 병원이 모자란 겁니다. 따라서 중환자 병상이 모자라면 그 밑으로 대기하게 되는 사람들은 일반 병원에서 대기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일반 병원이 모자라면 지금 있는 현실입니다. 수도권에서. 네. 그럼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정에서 혹은 어떤 급성기 병원의 응급실에서 아니면 요양병원 같은 데서 남게 되죠. 즉 확진자가 있는데 그들이 숨이 차거나 혈압이 떨어지는데도 병원이 아닌 곳에 있을 위험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 병원의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환자 병상이라는 이슈에 저희가 너무 좀 포커싱이 되는데요. 네. 그보다는 의료기관, 즉 진짜 병원,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이 더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문제의 핵심은 공공병원은 이미 다 동원되어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 그러면은
그 홈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그렇죠. 들리는데요. 네, 병원이 있으면 그걸 만들 필요가 없었죠. 그 예. 근데 서울시 경우에 컨테이너 병상을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경기 지역에서도 이런 방식을 뭐 나름대로 지금 대책을 마련하신다거나 이제 이런 게 있는지, 또 컨테이너 병상은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 얘기여서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어떤 지자체가 컨테이너 병상 체육관 병원 같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책으로 삼는데 네. 그 안에 어느 병원에 의사 간호사가 일할 것이다라는 것이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문구가 없다면, 공간만 있다면 인력은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이,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일, 아마도 진행되기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핵심 인력인데 네. 만약에 서울의료원의 공간에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일해야 되는 존재가 의료인이 서울의료원의 의사나 간호사라면 이거는 정말 좀 실제적이지 않은 일이죠. 자기 네. 병원 안에서 하면 되는데 왜 나와서 밖에서 합니까? 네. 그러니 어느 다른 공간의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영상기사들이 거기서 와서 일한다는 프로그램에 설계가 있다면 그것은 믿을 만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좀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일일 것입니다. 의료인들을 뒷받침하거나 뒷받침이 되셔야 된다. 의료 인력이. 인력이 먼저 프로그래밍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인력이 먼저, 공간이 나중입니다. 지금 오늘 확진자 증가세도 심상치 않고요. 내일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3단계 격상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또 그렇고 잘 답변하진 않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건 방역당국의 지방관리청으로 대변되는 방역당국의 건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일개 전문가가 좀 언급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까지의 어떤 유행 곡선들은 아직까지는 전혀 반전의 시그널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주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임승관 공동단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